교과서 97쪽입니다. 이제 앞에서 읽은 글에 대해서 이해를 잘 했는지 하는 것을 확인해 보는 몇 가지 질문이 여기 나오고 있죠. 자, 이거 여러분들이 읽고서 한번 대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1번을 황티빅푸엉 네. 어, 음, 이거는 정답은 컴퓨터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IT 기술이다. 한번 다 읽고서 네. 2번 언제 어느 곳이나 항상 존재한다고 한다는 의미를 가진 용어이다. 2번 시간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다. 3번 컴퓨터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IT 기술이다. 4번 이미 유비쿼터스화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예,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IT 기술, IT 기능 Information Technology죠. 그건 아니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것은 아니죠. 예, 그거 뭐라고 하나? 뭐 특별히 뭐라고 할지는 잘 모르겠네. 예, 자, 그 다음 2번을 호틴후엔나 예, 해보세요. 네. 시빅 스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르십시오. 답은 3번입니다. 컴퓨터에 새로운 반응을 여보세요. 추가하는 IT 기술이다. 예, 그 수업에 집중을 하세요. 지금 엉뚱한 문제를 풀었어. 어, 풍티투쌍 네. 예, 해보세요. 네. 3번. 3에서 유기파토스화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을 고르십시오. 2번 유기파토스화에서는 예, 지성민들이 스탑. 휴가 네. 수업에 집중하세요. 판티투이짱 네. 해보세요. 상하이, 상하이 캡군, 상하이 캡군야에 적용된 유비쿼터스화의 예를 잘못 설명한 것은 고르십시오. 1번 PDA-폰은 이용하여 집에서 수업을 듣고 화상 토론을 한다. 2번 무선 노트북을 통해 의사의 진찰과 처방을 받는다. 3번 외주 중에 음성인식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집 안의 온도를 조절한다. 4번 직장에 출근하여 전화를 받거나 인터넷 이메일을 확인한다. 정답은 4번이에요. 왜 4번이에요? 4번이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그냥 교과서 뒤에 답만 보고 대답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지. 자, 1번, 2번, 3번은 어떤 상황을 얘기를 하냐면 A라는 장소에서 원래는 하던 일을 B라는 장소에서 할 수 있게 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수업은 어디서 해야 돼요? 원래 학교에서 해야죠. 학교에, 교실에서 해야죠. 그런데 1번을 보면 집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사의 진찰과 처방은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아무 데서나, 무선 노트북이 있으면. 3번, 외출 중에 원래는 집안에서 온도를 조절을 해야 돼요. 뭐 에어컨을 켜든지 난방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외출 밖에서 한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A 지역에서 해야 되는 것을 B에서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것을 1번, 2번, 3번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4번 같으면 전화 받고 인터넷 이메일을 업무용 전화를 받고 업무용 이메일을 하는 것은 직장에서 한다. 그건 원래 하던 데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가령 직장의 업무를 집에서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도 유비쿼터스지. 그렇죠? 그래서 4번이 잘못 설명한 것이에요. 판티 또 how 네, 있습니다. 해보세요. 3에서 유비쿼터스화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을 고르십시오. 예, 그 일- 우려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우려하다. 우려하다. 예, 무슨 뜻이에요? 우려하고 있는 것을 고르십시오. 1번 유비쿼 우려하다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려하다. 우려하다 무슨 뜻이에요? 추측해 보세요. 추측. 걱정하다. 맞아요. 예, 걱정하다. 잘못될까봐 걱정하고 있는 것이 우려하는 거예요. 예. 자, 아, 해보세요. 1번 유비쿼터스 사회에서는 직장인들이 휴가를 갈 수 없다. 2번 유비쿼터스화의 필요 전자 제품을 구하기 어렵다. 3번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 4번 기술 발전이 한계에 다다를 것이다. 3번이다. 유비쿼터스 사회에서는 직장인들이 휴가를 갈 수 없다? 이거는 상관이 없죠. 갈 수 있죠. 가서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그랬으니까. 유비쿼터스화에 필요한 전자제품을 구하기 어렵다. 뭐 처음에는 그랬을 수도 있어요. 모든 컴퓨터 부품들이 굉장히 귀하고 비쌌는데 지금 뭐 아주 싸졌죠. 4번 기술 발전이 한계에 다다를 것이다. 이거를 어디까지 기술이 발전할 것인지를 참 나도 궁금해요. 지금 이게 핸드폰, 여러분 다 핸드폰 쓰고 있잖아요. 핸드폰 쓰면은 이거 지금 현재 여러분이 쓰고 있는 거 처음 나와서 광고하는 걸 보세요. 너무 좋은 거야. 그 이상 좋을 게 없어. 그러더니 또 한 1년 지나니까 또 새로운 것이 나와요. 보니까 그게 더 좋아. 그렇죠? 매년 그러죠? 매년. 예. 그래서 과연 이 핸드폰이 어디까지 발전할 것인가 난 참 궁금해요. 지금 발전하고 있는 분야가 여러 군데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뒷면에 있는 이 카메라. 카메라가 지금 요즘에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 최근에 아이폰 14가 나왔죠. 아이폰이. 그 아이폰 14의 그 광고의 컨셉이 뭐예요? 아마 베트남에서도 광고가 나올 거예요. 그거 가지고 영화를 찍더라고요. 영화를 찍어요. 시네마 카메라를 써먹더라고요.
그 이전에도 물론 저 애플은 그 아이폰은 그렇게 선전을 했지만 그 훨씬 더 좋아졌다는 거죠. 요즘에 삼성의 갤럭시 폰에서는 그 플립이라고 하는 폰이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열어서 보는 거. 내 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건 플립이라고. 그렇게 이렇게 열어서 사진을 찍는 거, 그것도 또 거기에 컨셉을 맞췄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폰 그 광고의 맨 마지막을 보면 아이폰 쓰는 사람이 이거 접어보려고 하는데 접어지질 않아. 그게 삼성이 아주 그 아이폰을 겨냥한 광고예요. 하여튼 이게 1년에 한 번씩 새 제품이 나오는데 이 회사에서 또 이 제품 내면 또 저 회사에서 저 제품 내놓고 막 이렇게 발전을 해요. 그러면 어디까지 갈 것인가? 나는 아마도 30년 더 살면 아마 그때는 내가 이 세상에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더 오래 살고 싶어요. 더 오래 살고 싶은 것은 도대체 이게 어디까지 발전할 것인가, 이게 참 궁금한 거예요. 내가 또 이런 걸 내가 새로운 제품을 좋아하니까 돈이 있어서 많이 있어서 뭐 다 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이게 발전할 것인가. 여러분 생각에 이 핸드폰이 어디까지 발전할 것 같아요? 이따가 이제 내가 오늘 과제를 하나 글쓰기 과제를 내줄 텐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까지 발전할 것인가. 자, 한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메모리도 그렇잖아요. 메모리도 처음에 뭐 자그마한 게 나왔다 지금 굉장히 그 용량이 큰 것들이 나오죠. 이게 뭐 1년에 2배씩 커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나노 기술이라는 게 있죠. 나노. 아주 그 머리카락보다 더 가는 그런 그 설계 기술을 가지고 이 반도체를 만들어. 그러면 전력 소비도 적고 집적도도 높아지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가격도 싸지고. 자, 4번. 판무어 누꾸인 꾸인 누꾸인 해보세요. 4번. 마이크는 켜졌나? 근데 소리가 안 나와요. 전 호황롱. 네, 예. 4번. 사에서 언급한 이러한 위험성에 해당되는 것을 위 글에서 찾아 쓰십시오. 유비쿼터스 기술이 잘못 사용될 경우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입니다. 그 나쁜 결과라는 말은 없고 불행한 결과라고 거기 글에서 찾아 쓰라고 했으니까 그 글에 있는 용어를 그대로 찾아 써야 돼요. 나쁜 결과가 아니라 불행한 결과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97쪽은 여기까지 하고 더 생각해 보기. 여러분은 앞 글에서 언급한 유비쿼터스 사회의 편리함과 위험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어 보십시오. 아무래도 젊은 사람일수록 더 위험성보다는 편리함에 대한 생각이 더 많겠죠. 편리한 점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타이핑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음성으로 얘기하면 이제 음성 인식 요새 많이 하죠. 음성 인식으로 해서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근데 음성 인식이 갈수록 정확해지고 또 이제 따로 통역이나 번역할 필요 없이 그냥 내가 베트남 말로 하면 한국말로 그 메시지가 나온다든지 이런 거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회를 가르고 있던 여러 가지 격차라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장벽을 다 없애버리는 거지. 유비쿼터스는 또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하고 나 사이에는 어떤 장벽이 있냐면 공간적인 거리라는 장벽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없어졌어요. 그렇죠? 공간적인 거리가 있지만 나는 지금 여러분들을 이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어요. 동시간에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장벽이 있느냐 하면 내가 베트남 말을 잘 못하는 게 못한다는 거지. 언어적 장벽이 있는 거죠. 언어적 장벽. 근데 그 언어적인 장벽이 유비쿼터스하고는 반대에 있는 거죠. 예, 반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극복해 준다고 하면 진정한 유비쿼터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신이 어느 곳에나 다 있고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다 있다는 것이 그 유비쿼터스라는 말의 원 뜻이라고 했죠. 라틴어에. 그런데 있으면 뭐해. 그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을 못하면 안 되지. 신이. 근데 신은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가 이제 아마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 사회 각 분야에서 예상되는 유비쿼터스화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 이것은 그냥 각 분야별로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금융은 이제 뭐 은행, 증권, 보험 이런 게 이제 다 금융 쪽에 속하죠. 그다음에 방송, 통신, 관광, 레저, 물류, 유통, 아까 유통 설명했죠. 식품, 의약품, 정치, 외교, 기타 이런 데서 유비쿼터스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한국에서는 이제 행정전산망 그래가지고 행정전산망 그래서 행정 업무를 다 이제 컴퓨터로 처리하고요. 웬만한 그 행정 서류는 내가 우리 집에서 내 컴퓨터로 다, 내 프린터로 다 프린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다 인정을 해줘요, 지금. 굉장히, 그것만 해도 굉장히 좋아졌죠? 경비가 전략이 되고, 시간을 전략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됐는데, 이제, 거기 위험성은 뭐냐? 그런 걸 또 위조하는 수도 있잖아요. 위조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걸 또 위조 못하게 하는 또, 그런 그, 기술이 또 나왔어요. 뭐, 바코드를 넣는다든지, QR코드 있죠. QR코드를 넣는다든지 해서 또 위조를 못하게 하기도 하고. 자,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해보시고요. 이따가 이제 숙제 내면 그걸 이제 위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99쪽. 어휘 및 표현 익히기, 문법 및 표현에서 네 가지를 여기서 얘기를 해요. 뭐뭐일지도 모른다. 뭐뭐일지도 모른다. 뭐뭐었다고 해서, 뭐뭐어두다, 무엇뭐 하도록, 이렇게 그 어미와 그의 이제 호응하는 서술어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뭐뭐일지도 모른다. 뭐뭐일지를 뭐뭐인지 모른다. 뭐뭐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추측이죠, 추측. 거기 이제 괄호 속에 화면 보시면 괄호 속에 뭐뭐일지라고 하는 그 어미는 뭐냐? 추측에 대한 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로 그것을 뒤절의 사실이나 판단과 관련시키는 데 쓰는 연결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대개 모른다 이 말이 많이 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뭐뭐일지 모른다. 뭐뭐일지 모른다. 자, 이제 뭐 예문을 보면 꼭 모른다만이 아니고 이제 다른 말도 나오는데 모른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참고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의존명사 지. 이건 내가 설명을 했었죠. 아침 먹은 지 3시간이 지났다. 이거 시간이죠, 기간. 그 기간을 나타내는 것은 이게 의존명사니까 지를 앞에 말해서 띄어서 써야 되고요. 뭐뭐일지도 모른다 할 때는 지는 리을 지, 이게 하나의 어미거든요.
하나의 어휘예요. 그러니까 떼어서 쓰면 안 돼요. 붙여서 써야 돼요. 자, 예문을 보겠습니다. 어쩌면 갑자기 돈이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비상금을 넉넉히 가져가 봅시다. 비상금은 비상한 때 쓰는 거죠. 정상적이지 않은 때 쓰는 거예요. 갑자기 돈이 필요하게 돼. 여행을 갔는데, 물론 이제 여행비를 가지고 갑니다. 일반 여행비를 가지고 가는데, 갑자기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됐어요. 그럼 비상금이 필요한 거죠. 비상금. 예. 돈이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몇십 년 후에는 인간과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 로봇이 개발될지도 모른다. 개발될까요? 예. 그러니까 자신이 없어. 그런 의문이 있는 채로 그냥 모른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 예문은 이제 교과서에 없는 거죠. 무엇부터 해야 할지 그걸 몰라서란 말이에요. 이게 생략된 거예요. 덤벙거리다 시간만 보냈어. 뭐 일이 손에 안 잡혀. 무엇부터 하지? 해야 할지 몰라서 덤벙거리다 시간만 보냈어. 이게 몰라서란 말이 생략이 된 거예요. 내가 몇 등일지 마음엔 걱정이 가득했다. 내가 몇 등일지 하는 궁금증에 마음엔 걱정이 가득했다. 자, 여러분 어디 시험 보고 나면은 시험 성적 궁금하잖아요. 등수가 나온 성적이면 내가 도대체 이 50명 중에서 몇 등 했을까 궁금해지죠. 여러분 다 1등 하세요. 1등. 뭐뭐일지도 모른다. 그 다음에 뭐뭐었다고 해서 이것은 앞에서 말한 것과 뒤에서 말하는 것이 조금 대립되는 거예요. 앞에 말과 뒤에 말이 좀 대립되는 상황. 뭐뭐 했다고 해서 어차다. 근데 그래 뒤에서는 이제 부정적인 표현이 나오죠. 여기 보세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편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됐거든요. 부정적인 것이 나와요. 경기 결과가 예상보다 나빴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은 축구 좋아하면은 베트남 팀이 이번에 우승할 줄 알았는데 준결승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동메달 땄어요. 그러니까 예상보다 나빴잖아요. 그렇죠? 금메달을 예상을 했는데 동메달을 땄어요. 나빴다. 그러나 너무 그거 가지고 실망하지 말라. 다음번에 나가서 더 잘해보자. 월드컵에 나갔는데 지역 예선에서 2등을 했어. 그러니까 본선에 나가기는 나가. 근데 1등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실망하지 말라. 왜냐하면 본선 나가서는 또 다시 1등 할 수도 있으니까. 자, 지금 건강하다고 운동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해서란 말이 생략되어 있는 셈이에요. 지금 건강하다고 해서 운동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이 건강을 잘 지키는 원칙이죠. 건강한다고 운동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니다. 돈 벌면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나는 돈을 많이 벌면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그런데 보면은 돈 많다고 꼭 편한 것은 아니에요. 가족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그래요. 돈 많이 벌면 내가 더 많이 가지겠다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다. 이 두다라는 말은 어떤 물체를 어떤 곳에다가 갖다 놓는 것이 두다예요. 그러니까 뭐 핸드폰을 책상 위에 두다. 핸드폰을 버스에다 두고 내렸어. 뭐 이런 말들이 그때 쓰는 말인데 여기 두다는 앞에 본동사가 있고 뒤에 나오는 두다는 보조동사예요. 보조동사. 보조동사라서 의존명사. 보조동사 의존명사가 아니고 잘못됐네. 보조동사입니다. 보조동사. 근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끝내고 그 결과를 유지함을 나타내는 말. 주로 그 행동이 어떤 다른 일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것임을 보일 때 쓰는 거죠. 뭐뭐 해두다. 뭐뭐 어두다. 그래서
예문을 보면 비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문을 잘 닫아두라. 그러니까 닫은 상태로 유지해라 그런 뜻입니다. 원하는 회사에 취직하려면 관련 분야의 자격증을 미리 따 두어야 한다. 따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가령 뭐 컴퓨터 회사에 취직하려면 컴퓨터 뭐 프로그래머 자격증을 미리 따두는 딴다는 것은 획득한다 그런 거죠. 획득하는 것이 좋다. 한국 영사관에 호치민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 취직을 하려면은 토픽 점수를 잘 받아 놓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거랑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편지를 써둔 지가 오래되었는데 아직 붙이지 않았다. 써서 그대로 놔둔 것을 말해요. 여기 써둔 지가. 자, 예문을 그 다음에 이제 도록 뭐뭐 하도록. 이건 이제 도록은 어미죠. 어미. 그래서 앞에 내용이 뒤에서 가리키는 사태의 목적이나 결과, 방식, 정도 따위가 됨을 나타낸 연결입니다. 은, 도, 까지 따위의 보조사가 올 수도 있다. 붙을 수도 있다. 그런 거죠. 자, 다음에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목적 혹은 결과 이런 걸 나타내죠. 조심해야겠습니다. 손님들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조용히 이야기하십시오. 아이들이 길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보살펴야 한다. 아이들이 길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보살펴야 한다. 돌보아 주어야 한다. 그런 뜻이죠. 자, 뭐뭐일지도 모른다. 뭐뭐 했다고 해서 뭐뭐 하지 말라. 뭐뭐가 아니다. 부정적인 어휘가 오고 뭐뭐 두다. 뭐뭐 하도록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하도록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명령이나 이제 당위성을 나타내는 말들이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연습 문제가 있어요. 뭐뭐 엇았다고 해서를 사용하여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들어 보십시오. 1번 나이가 젊다. 건강을 소홀히 생각하다. 나이가 젊다고 해서 자신의 건강을 소홀히 생각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연결했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해보세요. 전 티 투 히엔 네, 있습니다. 예. 물건의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품질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예, 뒤에 부정어가 와야죠. 예, 잘했어요. 그 다음에 전 티 이엔 린 네, 해보세요. 컴퓨터 사설은 잘 갖추었다고 해서 훌륭한 교육기관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시설, 사설이 아니고 컴퓨터 시설. 네, 컴퓨터 시설. 잘했어요. 그 다음에 4번 전티 빅점 네, 해보세요. 유학생이 학점만 잘 받았다고 해서 또 성공적인 유학 생활을 했다고 할 수는 없다. 예. 그 다음에 전티 쬐누 네. 네. 한두 번씩은 경험했다고 일은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부정어가 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뭐뭐 하도록을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잘 들을 수 있다. 최대한 큰 소리로 이름을 불렀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잘 들을 수 있도록 최대한 큰 소리로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하라는 거죠. 전 응애 짬이 네, 2번 새로 개발된 최신형 로봇의 기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용 설명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었다.
예.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기계를 사면 그 사용 설명서부터 열심히 읽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바로 막 이렇게 저렇게 써봐요. 어떤가요? 예, 요즘 젊은이들은 사용 설명서 별로 안 읽죠. 예. 나도 사용 설명서 안 읽고 그냥 기계를 새로 사면 바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써봐요. 예.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근데 약을 먹을 때는 약 먹을 때는 꼭 사용 설명서 봐야 됩니다. 복용 지도한 걸 봐야 돼요. 아무렇게나 먹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전 응웬 짬이 네. 예, 3번. 일이 끝난 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마무리를 철저히 해 놓아야 한다. 예. 마무리라는 말 아시죠? 마무리. 일의 끝에 처리하는 것. 마무리를 잘 해야 한다. 마무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앞에서 일 열심히 하고 마무리를 잘못하면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응웬티 타오 우엔. 네. 네.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충분히 공부해 두어야 한다. 오케이. 응웬티 빅점. 네. 예. 회에 참석한 다른 사람들이 발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동원해 설명했다. 네. 시청각 자료라는 게 뭐예요? 시청각 자료. 시청각 자료는 시각과 청각 자료를 말해요. 시각은 눈으로 보는 걸 말하고 청각은 듣는 걸 말해요. 그리고 그 두 개가 합해지면 이제 동영상 같은 거죠. 예. 프리젠테이션 할 때 그런 거를 잘 동원해서 하는 것이 좋죠. 예. 네,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어휘 공부를 합니다. 어휘 공부. 교과서의 100페이지네, 100페이지. 다음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정보를 내려받다. 그 내려받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내려받다. 내려받다는 말이 영어에 무슨 말일까요? 다운로드죠, 다운로드. 인포메이션 다운로드. 보급률이 높다. 보급률이 높다. 보급률이 높다. 보급은 널리 퍼져나가는 것을 말하고 률은 그 비율을 뜻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10명이면 5명이 뭐 컴퓨터를 쓴다.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다. 아, 그럼 보급률이 절반이구나. 그런 거죠. 보급률이 높다. 뭐 80%, 90% 이렇게 보급률이 높다. 공감대 앞에서 나왔죠. 예, 서로 생각을 같이 하는 그런 점이 있는 걸 공감대. 그런 것이 만들어지는 것을 공감대가 형성되다. 경쟁력 확보하다. 이것도 설명했죠. 예, 이렇게 싸울 수 있는 힘. 싸울 수 있는 힘을 갖추었다. 사생활이 보호되다. 내 개인 생활, 사생활. 이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나는 여러분들에게 사생활이 아니고요. 그냥 사회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러나 내 사생활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내 사생활 중에 상당 부분 나도 페이스북에다 올리고 있어요. 예,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내 페이스북에 등장하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항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걸 올렸느냐고. 자기 얘기를 왜 올렸느냐고.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 사생활을 내가 침해한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사생활을 보호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1번을 해보겠습니다. 응웬 탄 리에우. 응웬 탄 리에우. 네. 보세요. 그 영화가 큰 인기를 끈 이유는 직장 여성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여성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재미있다는 입소문이 났기 때문. 예. 입소문이라는 거 아시죠?
소문이다. 근데 서로 막 말로 이렇게 소문을 내는 걸 말해요. 그 입소문이라고 그래요. 입소문. 직장 여성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여성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됐단 말이죠. 공감. 다 여성들이 그 영화를 보니까 저게 꼭 내 경우 같아. 내가 그 직장에는 다니지 않지만 내가 만약 그 직장을 다닌다면 나도 저럴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응웬 타이투 후엔. 네, 있습니다. 네. 네, 인터넷 쇼핑몰에서 피임 번호 같은 개인의 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되지 않을 수도 있다. 네, 그렇죠. 네,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되지 않을 수도 있다. 네. 그 다음에 3번 응웬 카인뚜에 네, 보세요. 도서관이나 서점에 직접 가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내려받아 리포트를 작성했다. 네, 리포트를 이렇게 항상 올리세요. 여러분들 앞으로 꼭 읽을 때 리포트를 작성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예. 이 리을 받침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응웬전 마이티. 네. 이제는 거의 모든 가정에 컴퓨터가 있을 정도로 컴퓨터의 보급률이 높아졌다. 네, 보급률. 네,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응웬 응옥번니. 네. 대학교 4년 동안 여러 분야의 자격증을 따두어 자신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졸업 후 취직하는 데 유리한다. 유리하다. 유리하다. 네, 잘했어요. 다음 단어의 반대말을 찾아 연결해 보십시오. 자, 이건 그냥 내가 할게요. 불행하다. 반대말 비슷한 말에는 이 한자로 되어 있는 것의 경우에 그 중에 한 글자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요. 불행하다, 행복하다. 이게 이제 이건 반대말입니다. 불행하다, 행복하다. 행운이라는 행자를 공유를 하고 있죠. 유리하다, 불리하다. 리, 그렇죠? 그 다음에 일부, 전체. 수시로, 가끔. 수시는 이게 수시와 가끔은 반대말은 아닌데 수시와 반대는 그러니까 이럴 때 그 가끔이라는 거는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뜻의 가끔인 것 같아요. 예, 그렇게만 이해를 해두십시오. 예. 자, 그 다음 쪽에 어휘. 다음 단어의 쓰임이 어색한 것을 고르십시오. 자, 이 어색하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모국어 화자일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문법적으로 잘못됐다고 보거나 내용이 틀렸다고 그렇게 할 만한 것은 아닌데 무언가 좀 이렇게 마땅한 느낌이 안 들어. 그런 게 이제 어색한 거죠. 어색한 거. 어색이란 말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 말이 막힌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 말이 막히면 말이 잘 안 되잖아요. 말이 잘 안 돼. 예. 자, 여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어휘가 구축하다, 구축되다. 그럼 그 구축이라는 말은 뭐냐? 아까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했는데 한번 다시 본다고 하면 어떤 시설물을 쌓아올려 만들다, 체계 따위의 기초를 닦아 세우다. 그런 뜻입니다. 사전적인 의미. 예. 그러니까 여기는 대체로 다 두 번째 의미에 해당되는 말이겠네요. 예. 자, 1번을 응웬 응옥바오언 해보세요. 네. 다 읽어요? 다 읽어요. 네. 1.
오늘 회의에 안 거는 우리 회사의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기 위한 자료 수집에 대한 것이다. 2. 경추에서는 이번에 새로 만드는 문화공원의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 우리 축구팀을 젊은 선수들로만 구축했더니 팀의 전력이 약해졌다. 4. 그 회사는 주로 보안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을 한다. 답은 3번이에요. 그러면 3번은 무슨 말로 이렇게 고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구성하다예요. 구성하는, 네, 맞았어요. 구성하다. 네. 축구팀을 젊은 선수들로만 구성했더니 팀의 전력이 약해졌다. 경험 많은 나이 든 선수들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겠죠? 예. 그 다음에 응웬 응오 끼에오 아인 네, 있습니다. 해보세요. 네, 2번. 1. 바닷가에서 이주를 구경하는 파관들이 망원 렌즈가 부착된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있다. 2. 이곳에 벽보나 스티커를 부착하면 벌금을 내야 한다. 3. 새로 나온 번호판을 부착한 자동차들이 거리를 달리고 있다. 4. 너무 피곤해서 잠을 좀 자려고 작은 의자 몇 개를 부착해 놓았다. 자, 제 생각에는 정답은 4번이에요. 그러면 4번은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요? 아마 작은 의자 몇 개를 지대해 놓았다. 무슨 어떻게 놓았다? 지대하다. 채팅창에다 한번 써보겠어요? 채팅창에다 정답을. 네. 자, 여기 그 답을 쓰고 부착하다 이것은 아까 얘기했죠. 떨어지지 아니하게 붙다 또는 그렇게 붙이거나 달다. 달다라는 것은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벽 같은 데다가 붙이는 걸 단다고 그래요. 그런데 기대하다? 몇 개를 기대하다? 이거 말이 안 맞아요. 너무 피곤해서 잠을 좀 자려고. 이건 어떤 걸 말하냐면 의자는 한 사람이 앉을 수 있지 누울 수가 없잖아요. 잠을 자려고 하는 건 이렇게 누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누우려고 하니까 의자를 이렇게 붙인 거지. 부착한 게 아니라 붙여 놓았다. 그걸 뜻해요. 자, 이제 3번 형성하다, 형성되다. 이 말은 어떤 형상을 이루다. 형상은 문학에서는 흔히 이미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이미지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응웬 반 황. 네. 2번 서울은 어떤 문화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2번에 개발된 컴퓨터의 가격이 180, 200만 원대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3번 아이들의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부모이다. 4번 이 영화를 형성한 감독이 누구인지 궁금하다. 정답은 4번이에요. 그러면 이제 4번은 무슨 말을 쓰는 게 좋을까요? 제 생각은 형성하는 감독이라고 합니다. 자, 채팅창에다 써보세요. 정답을.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한테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2번을 읽을 때는 180만 내지
내지라고 하면 돼요. 180 내지 200만 원대에서 답을 그렇게 쓰면 쓰나 마나지. 예? 답을 그렇게 쓰면 쓰나 마나예요. 이 영화를 형성하는 감독이 형성한다는 게 뭔데? 영화를 제작한 감독이 누구인지 궁금하다. 그렇게 하는 게 말이 맞겠죠? 제작, 예, 제작하다. 같은 말을 쓰는데 뭐 그런 의미가 없어요. 자, 그 다음 102조 4번 다음 밑줄 친 단어의 의미와 비슷하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비슷하지 않은 것. 자, 이거 여러분이 한번 해볼까요? 응웬 덤느 네, 해보세요. 1번. 어제는 회사에서 퇴근하자마자 매우 피곤해서 씻지도 못한 채 잠이 들어버렸다. 정답은 4번이에요. 그다지. 그다지. 예. 그러니까 굉장히 몹시 대단히 이거는 어떤 상태의 정도를 말하는 건데 그 정도가 심한 것. 근데 그다지는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때 그렇게 쓰는 부사죠. 이건 부사. 그 다음에 2번은 응웬도안 푸엉린. 네, 컴퓨터의 발전과 디지털 문화의 변화는 실로 놀랄 만한 것이다. 비슷하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별로예요. 만약에 그 자리에다가 별로라는 말을 썼으면 그 다음 문장을 어떻게 고칠까요? 디지털 변화는 별로?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지 않다. 별로 놀랄 만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겠죠. 부정적인 말이 되겠죠. 이 별로라는 말은 뒤에 부정적인 말이 와요. 그 다음에 응웬당 김치. 예. 어제 뉴스에 따르면 이번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다고 한다. 정답은 다양하다. 다양하다는 말의 뜻은 뭐예요? 다양하다. 많이 다양하다는 것은 모습이 여러 가지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엄청나다는 것은 피해의 규모가 크다는 뜻이거든요. 대단하다, 굉장하다, 어마어마하다 이것은 피해의 규모가 클 때 쓰는 거고 다양하다는 것은 모습들이 여러 가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비슷하지 않는 말이 되겠습니다. 매우 실로 엄청나다.